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건강이라는 주제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약을 이용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능의학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시고 이것이 바로 내 몸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를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지식도 있고 편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좀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침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능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틀린 명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층이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1년에 하루 정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생일 때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객가에서 풀 뜨다가 그걸 죽 써서 먹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다가 다 넘치기 때문에 그중에서 뭘 먹을지 고민하시는 세상을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칼로리는 공급되다 보니까 내 몸 자체 내에서 이 칼로리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쪽에 관련된 시스템을 쓸 기회가 없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쓰면서 우리 몸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깨어나자마자 입에다 뭘 집어넣고 먹고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칼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저장을 해야 되고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힘에 붙여서 결국에는 손을 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다 성인병들이에요.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 모든 것들 또 염증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도 다 과잉한 칼로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침을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난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저녁을 금식하든지 해서 적어도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자꾸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게 건강에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고 노화된 세포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뭘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화된 세포들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얘가 제대로 된 리제너레이션을 못하니까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로리 제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은 인바디상에서 키하고 몸무게의 비율로 따졌을 때의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근육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이 하는 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들어오면은 탱크가 크면은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지방은 늘어나면서 근육은 빠지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니까 탱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조금만 과해도 얘를 탱크에다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계속해서 이제 혈액 속에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 당뇨 환자들이 조절이 안 되는 대부분이 체중 관리를 할 때 근육은 자꾸 빠지면서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근육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받다가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인바디를 했을 때 근육은 증가하면서 지방이 빠지는 환자들은 예후가 되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고 당뇨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의 변화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수명이라는 게 최고로 많이 사셨던 분이 10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큰 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홍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대격변이라는 게 지구를 싸고 있던 큰 물충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사라지면서 지구의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차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지만 그게 사라지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온도가 떨어지고 적도지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인체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이 주로 채식과 씨 맺는 곡식과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했거든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허락했던 게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육식을 먹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수명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채소만 충분하게 섭취하고 씨 맺는 채소나 과일만 먹어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됐고 그걸로도 충분히 내 몸을 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육식과 함께 갑자기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장수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들이 자꾸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식재료 요리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그냥 생으로 고기를 먹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 경우는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못 하시니까 다 구워 먹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 반응과 함께 발암 유전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재료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 고기 요리집 가시면 다 고기를 태워서 주잖아요. 그래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브라우닝 과정이 맛있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건강상으로 볼 때는 그걸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거나 성인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B12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아마도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먹었을 때 장내에서 B12를 합성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도 K1이 들어있는 풀을 먹었을 때 얘가 K2로 전환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과거 유전자에 인간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육고기에만 있는 영양소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고 영양학자나 기능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창조과학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육고기 없어도 충분하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식재료의 변화도 충분하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가급적이면은 좋은 풀 먹인 소고기나 항생제 쓰지 않고 방부제 쓰지 않고 GMO 사료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잘 키워진 육고기가 있다면은 그거를 소량씩 단백질 섭취 목적으로 먹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배 터지게 먹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건강상에는 좋지 않습니다. 저도 좀 제한하는 쪽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맨 마지막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오염이죠. 과거의 오염물질과 지금 오염물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의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 사망에 이르신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영화화해서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오염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됐을 때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요즘은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환경 호르몬까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그 외에는 또 미생물까지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집어넣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프지 않고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병원에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의사지만 저도 너무나 병원이 싫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 자체를 너무 싫기 때문에 70대 80대 돼서도 내가 병에 걸리면은 나는 이렇게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저도 공부하면서 내 몸 관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